기자초 반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쯔양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쯔양 측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의 의지를 밝혔죠. 실질적으로 공갈 협박으로 그들을 고소했을 때 과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됐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 더 나아가서 지금 쯔양이 전 남자친구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40억 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돈은 정말 못 받는 것인지,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공갈은 보통 벌금형에 그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판례를 따져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 손흥정 감독 사태를 다룰 때 그 당시 공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거액을 얘기해서 그 돈을 받으면은 무마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형법 제350조입니다. 공갈.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형량이 같다. 내용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공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넘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 이때 이게 공갈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협박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형법 제238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협박은 공갈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협박을 해서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뺏어왔을 때, 이때 공갈이 된다는 거죠. 협박 플러스 부당한 이익, 그게 바로 공갈에 해당되니까 공갈의 형량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나무 위키에 쉽게 설명된 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서 그대로 이 얘기에 깜짝 놀라서 오누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건 협박으로 끝나요. 근데 결국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니까는 떡을 뺏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당한 이득을 취했죠. 이때는 공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특수 공갈입니다. 2인 이상이 공모에 공갈하였거나 공갈 미수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수공갈, 공동공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즉 폭처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 수위는 어떨까요? 단순 공갈 협박은 10년 이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형입니다. 근데 공동으로 공갈 협박했다면 15년 이내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 벌금형입니다. 형량이 확 뛰죠. 50% 가중이 됩니다.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을 공갈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는 심리적 부담감과 공포심이 훨씬 더 크겠죠.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형량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2명 이상이 공갈을 치는데 그 공범에 대해서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해자들과 통화 내용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녹취록 등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합동 공모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과 전국진의 통화가 향후 재판 단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023년 2월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은 이번 건은 터트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이런 내용들이 대화로 오갔다는 거죠. 이 녹취록이 쯔양에 대한 공동 공갈에 대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대다수 공갈 범죄는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힐 때 발생한다. 착취적 성격이 강하기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죄질을 중하게 보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공갈, 특수공갈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역시 법리적 해석은 분분합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 있죠.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김하성 씨에게 거액을 뜯은 혐의로 전 야구선수 임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임모 씨, 지난 2021년 2월 김하성과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원래 경찰은 당시 이 임 씨 그리고 임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목 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뀌었어요. 추가 수사 결과 공갈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임 씨 혼자라는 거죠. 즉 형법상 공갈 혐의만 적용이 된 겁니다. 폭처법이 아니라 형법 적용이 된 거죠. 실행에 옮긴 것도 중요해요. 지금 전국진과 구제역이 서로 공갈 관련된 대화가 나눈 거는 분명히 녹취록이 있습니다. 대중들도 들었어요. 근데 실행에 옮길 때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도 공모를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 이거 관련해서 찌양 측이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이때 징역형이 가능할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징역형을 받아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거, 구제역을 초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6월 14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가 한 방송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약점 잡기로 돈벌이를 계속해왔다는 거죠. 일단 지난 2022년 7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지난해 3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해자만 총 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구제역을 초범이라고 볼 수 있을지,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 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습이다. 이 경우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럼 구속수단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구속의 사유,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아시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두 가지입니다. 나는 공갈하지 않았다라고서는 계속 사안을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구속 사유에 더욱더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안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증거를 없앨 수 있고 혹은 주거가 불명하면은 도망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다음은 찌양은 과연 4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찌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0억 원에 달하는 금품 갈취를 당했지만 극히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찌양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찌양의 광고 수익 같은 게 가장 큰 수익인데 그런 일체 금액을 회사 계좌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계약도 회사에서 다 진행됐다. 찌양 입장에서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이게 얼마짜리 광고인지 대가가 어떻게 입금되는지 알 수 없었고 이렇게 누적돼 저희가 계산해서 추정했을 때 40억 원 이상의 정상금이 찌양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40억 원을 갈취한 A씨가 죽었으니까는 받을 수 없는 건가? 아니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찌양을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더라도 그 갈취한 돈에 대한 채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뒤 집행 권한을 받아내면은 착취당한 4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 A씨가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죽고 나서 그 돈을 직계 가족들한테 상속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 그 돈을 이제는 받겠죠? 근데 그 돈이 원래 누구 돈? 찌양의 돈이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빚까지 같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받는 돈을 포기하면은 빚도 탕감이 되죠. 근데 A씨가 40억 정도를 부당이익으로 취득을 했다. 이때 가족들이 그걸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40억 정도를 못 받았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그 상속을 받은 가족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찌양이 40억 원을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 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쯔양시 측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쯔양시 측이 입장을 내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